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네. 자산가들 관리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자산가들이 좀 보험을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왜 그런지 아까 살짝 이제 뭐 증여나 이런 문제 네네. 때문에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그런 것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그 자산을 어떻게 읽었는지 보면 사업을 하셔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많고요. 네.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뭐 공장이나 땅을 사셨는데 그게 올라가서 네.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 네. 보험을 잘 들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주제가 네. 이게 재테크인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보험회사에 제가 있긴 하지만 보험 네. 상품은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자신 있게. 보험은 네. 말 그대로 내가 자산을 잘 일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시간이 나한테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네. 이 보험 자체가 돈을 버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질문 중에서 자산가들이 보험 상품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가입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시거든요. 원래 세금이라는 게 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금융 상품 중에서는 네. 한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고 나중에 뭐 연금을 받으시든지 일시예약을 하시게 되더라도 네.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자산을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세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좋아하시고 네. 두 번째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자산이 원활하게 이전되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세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내야 되는 큰 금액의 세금들이 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 자산을 처분하게 되거나 또 헐값에 정리하게 되잖아요. 되거나 네. 아니면 대출 같은 걸 또 받아서 네. 세금을 내고 나면 또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보험은 일시에 이제 보험금이라는 현금이 나오니까 네. 그 보험금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금 준비가 되니까 나머지 네. 우량한 자산들을 잘 지키고 네. 이 자산을 자손들이 잘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을 좀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해들이 상당히 높으세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때문이라도 네. 그런 보장성 보험들을 좀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국세청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뭐 이렇게 절세 가이드, 전략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네. 세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국세청에서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이런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하라고 오히려 국세청에서도 권고할 정도로 이런 종신보험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종신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가시는 이벤트가 그렇죠. 상속과 연관되어 있고 상속이 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고 그렇죠.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부동산 위주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현금을 누군가는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네. 그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상품이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또 거액으로 들어놓으면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 쓸 수 용도로도 있겠네요. 많이 사용되고 상속세를 있습니다. 내거나 네. 이런 걸로. 네, 네. 그렇구나. 그 최근에 또 보면 달러 보험 같은 외화 보험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뭐 상품을 내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네. 또 준비 중인 회사도 있기도 한데 네. 그 외화 보험은 외화를 가지고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어떤 외화 시스템인지. 보험은 이제 시스템이 네. 고객이 매월 내시는 보험을 달러로 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달러를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니니까 원화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뭐 25일에 자동 이체일로 결정해 두면 네. 그 자동 이체일로부터 뭐 2영업일 전에 환율에 적용되어서 매월 이제 내 보험료가 달러로 환전되어서 달러로 납입이 되는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보장을 받을 때 여기 네. 대부분의 외화 보험들은 다 종신보험이 됐든 아니면 연금 같은 이런 이제 자산 형태가 있어요. 네. 대부분 뭐 수술비를 외화로 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국내 병원에서 그렇죠. 치료받을 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외화보험들은 대부분 사망보장 금액을 주는 종신보험 또는 네. 연금이나 저축 같은 경우 나중에 뭐 연금을 내가 달러로 받는다라든지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로 받아요? 네, 받을 달러로 때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일단은 이제 이 보험은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 보험료를 결정할 때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이율이라고 하는 이율을 네. 가지고 회사에서 보험 상품에 이제 이 보험료를 프라이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일반 그런 원화 상품 대비해서 이 달러 보험이 예정 이율이 좀 높아요. 조금 네. 막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보장 금액 대비해서 내는 보험료가 좀 적습니다. 원화 상품보다는요. 네. 다만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그쵸, 사실은요. 그게 그 리스크는 계약자가 이제 본인이 수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똑같은 금액을 내고 똑같은 금액의 보장을 받는다고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원화 상품보다는 달러 보험 상품이 보장을 받는 금액이 좀 더 커요. 그런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이제 글로벌 기축 통화라고 해서 원화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유용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한테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연금으로 한 달에 원화 100만 원 하고 달러 1000불하고 드린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달러 선택하죠. 달러 선택하죠. 그거는 뭐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네. 달러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원화보다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IMF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정기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큰 위기들은 한 번씩 오는데 그럴 때마다 뭐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흔들리죠. 떨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화 표시의 자산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그쵸.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근데 그때 내가 뭔가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나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좀 이 외화 자산에 상쇄시킬 수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산을 좀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은 달러를 계속해서 모아가거나 나중에 네. 달러 캐시플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을 준비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도 달러 예금 같은 게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 이제 다 네. 받게 되는 거고 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달러 보험들은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보장성. 보장성, 사망 보장을 뭐 원화 1억이 아닌 달러 10만 불로 준다라든지 아니면 연금 상품인데 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가 달러로 달러로 받게끔 받게끔 해주는 매달 예, 얼마씩. 그렇죠. 그런 이제 상품들이 몇 개월 전부터 최근에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또 아무래도 선택 포트폴리오에서 일부의 달러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고객분들 관심들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입을 좀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고 계세요. 주로 네.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자산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외화의 상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냥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신입 직원들이 네. 뭐 이렇게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네. 종신보험 5천만 1억 원 네. 가입하듯이 그냥 네. 달러 보험으로 5만 불, 10만 불을 가입해요. 왜냐하면 네.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나중에 네. 이 환급금을 달러로 받는 게 아니면 보험금 자체를 달러로 받는 것 자체가 원화보다는 더 낫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대를 아울러서 이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기존에 원화 상품 보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내가 조금 더 보장을 더 업그레이드 할 때는 네. 난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젊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준비를 시작하실 때 아예 달러로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좀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네. 꼭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어떤 네, 게 좀 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현업에서 보험 상품을 세일즈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불안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불안전 판매. 되게 많아요. 저 이제 같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가 어떤 경우냐 하면 사망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인데 네. 마치 이게 저축보험인 것처럼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계약자들이 잘 모르시고 또 지인이시다 보니까 네. 이게 금리가 되게 높아 비과세 혜택도 있어 뭐 이런 네. 말들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현혹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데 네. 나중에 납입이 끝나면 원금 이상은 받을 수는 있어요.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납입이 끝나면 납입이 그렇죠. 끝나면 네. 끝나면 중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를 볼 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네.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납입이 끝나면 환급률이 원금보다 좀 높다는 이유로 네. 요즘에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그래서 나아. 금리가 높다고 그러는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신 분들이 네.
너무 많이 있으세요. 음. 너무 많이 있으셔서 그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네. 고객분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해지하면 큰 네. 금액의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중간 해지하면 네, 손해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저축성 보험인지 아니면 보장성 보험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셔야 된다는 되고 거죠. 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보험 상품의 이름을 보면 네. 무슨 종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무조건 이건 사망보장 상품이에요. 종신. 네, 종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사망보장 상품이고 물론 이제 어떤 상품들은 초반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거의 안 주면서 나중에 네. 납입이 끝나면 환급률을 좀 많이 줘서 네. 마치 약간 저축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이나 이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이런 어떤 불안정 판매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가 보장이 필요한 분인지 뭐 저축이 필요한 분인지 아니면 연금이 필요한 분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본인의 니즈를 잘 아시고 네. 그걸 권유해 주신 분한테도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확인하셔서 보험을 좀 드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건강보험들 중에서 네. 갱신되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갱신 특약. 갱신 네. 특약. 네.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사님께서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 가세요. 네. 근데 KTX를 타고 가시겠어요? 택시를 타고 가시겠어요? KTX 타고 가죠. 택시가 더 싸요. 처음에 3천 몇백 원이면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도착할 때까지. 네,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택시 타시면? 한 50만 원 나오나요? 제가 택시 타고 가봤는데 한 3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언제 타보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38만 원이요? 3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한 KTX는 50만 한 6만 원이면 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예. 하지만 KTX는 처음에 6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택시는 요즘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3,000원대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미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부산은커녕 한 수원 정도 가면 내리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바닥나셔서. 근데 네. 갱신형 특약들이 이런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월 얼마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월 얼마, 월 얼마. 6만 근데 원 이렇게. 3년, 5년 지나면 그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커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면 네. 나중에 내가 노후가 되어서 퇴직하고 이제 더 이상 내 경제 활동하지 않는데 그렇죠. 계속 그때도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지만이 그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네. 젊고 건강할 때 아프지 않을 때 보험료만 열심히 내다가 네. 나이 들어서 정작 이게 정작 필요할 필요할 때 때는.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떤 보험들 중에서 네.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밑에 있는 특약들 중에서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갱신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보험으로 좀 변경해 두시는 게 네. 당장 1, 2만 원 더 내시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돈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노후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생애 전 기간에 걸쳐서 본인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당히 유용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나름 보험을 좀 일찌감치부터 많이 네.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당장 집에 가서 약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잘 찾아봐서 갱신형 특약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종신보험에 그 지급하는 조건이 네. 뭔가 다른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 상품이 사실은 굉장히 상품이 다양하고 여러 금융 상품 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이 상품들을 세일즈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고 소중한 돈을 좋은 준비를 하는 곳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낭비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꼭 필요한 준비들을 하실 때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그나마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면서 좋은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많이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S